나는 내 마음속 한 구석에 늘 남아있는 장면이 있다. 겨울 해가 창문 너머로 사선으로 기울던 저녁 무렵 거실 한가운데 조용히 앉아 계신 아버지. 라디오도 TV도 꺼진 그 공간 속에서 가만히 식탁을 마주한 채 수저를 드시다 말고 멈춰선 모습. 그날 아버지는 혼자 식탁에 앉아 계셨다. 식탁 위에는 반찬 몇 가지와 식지 않은 밥 한 공기.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만 반짝일 뿐 소리는 꺼져 있었다. 창밖으로는 겨울해가 느릿하게 지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아버지, 요즘 어디 불편하세요? 아버지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잠시 고개를 떨구셨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이 집이 너무 조용하다. 조용해. 그 말은 이상하게 오래 귓가에 남았다. 무겁지 않은 말이었는데도 그 안엔 지친 하루와 복잡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너무 조용해서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 건지 그냥 하루하루 견디는 건지 모르겠다.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 집은 아버지가 30년을 산 집이었다. 아이들 셋 키워내고 수없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명절이면 북적이던 그 집. 하지만 이제는 텅 비어 있었다. 아버지는 그 집에 그대로 계셨다. 변한 건 단 하나, 함께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다는 사실뿐. 그리고 그 고요함은 편안함이 아니라 고립이었다. 사람이란 늘 같은 공간에 머무르면서도 어느 날 문득 그 공간이 낯설어질 때가 있다.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는 집이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막막한 기다림의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신호였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집을 목표로 삼고 살아왔다. 집이 있어야 결혼이 됐고, 집이 커야 아이들 학군이 좋았고, 집을 사야 사람 대접을 받았다. 그렇게 평생을 달려 이제야 겨우 내 집 하나 가진 것 같았는데, 그 집이 어느 순간부터 삶을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 비우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이건 단지 우리 아버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 나와 당신,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공간의 무게를 더 민감하게 느낀다. 복잡했던 생활이 단순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둘 정리되면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집이라는 공간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또렷하게 깨닫게 된다. 60대 이후 사람들은 평균 한 번 이상의 이사를 겪는다. 그런데 그 이사를 스스로 선택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갑작스러운 병, 배우자의 이별, 자녀와의 거리감, 외로움, 고립, 그리고 무엇보다 집이 더 이상 나를 담지 못한다는 느낌.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래.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계획과 다르게 찾아온다. 그리고 늦게야 깨닫는다. 아, 내가 이 집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 집에 끌려다니고 있었구나. 사람이 나이 들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변화는 몸의 변화도 관계의 단절도 아니다. 그보다 먼저 찾아오는 건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맞이하는 공간의 온도와 구조가 내 삶을 조금씩 압박한다는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젊었을 땐 사는 집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살리는 집이 필요하다. 사람이 늙는다는 건 단지 몸이 불편해지는 게 아니다. 관계가 줄고 움직임이 줄고 의욕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 시작은 대부분 공간에서 온다. 걷기 힘든 동네, 복지시설 하나 없는 주거지. 언제나 차 소리뿐인 골목, 혼자 밥 먹는 거실, 말 한마디 건넬 이웃 없는 구조. 집이 사람을 지켜야 하는데 어느새 집이 사람을 쪼그라들게 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두려움에 머무를 순 없다. 이 나이에 뭘 바꾸냐고? 그 생각이 당신을 더 불편하게 만든다. 지금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니라 기준이다.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어떤 공간에서 살아야 매일이 덜 외롭고 덜 아프고 덜 불안한지를 차분히 돌아보는 시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넓은 집도 멋진 조경도 아니다. 걷기 좋은 길이 있고 말을 건네는 이웃이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연결되는 사람과 시설이 있는 집. 그래서 이사란 떠밀려 가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옮겨가는 일이어야 한다. 아파트가 좋을까? 전원주택이 좋을까? 실버타운이 좋을까? 정답은 없다. 다만 방향은 있다.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할 6가지 기준은 수많은 경험과 후회를 바탕으로 정리된 삶의 원칙이다. 실제로 수천 명의 중장년, 노년 세대가 왜 집을 옮기게 되었는지, 어떤 공간에서 삶이 나아졌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고립되고 후회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담았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든지 6가지 기준을 알게 된다면 다음 선택은 훨씬 평온하고 분명해질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한 집을 선택하자. 누군가의 집이 아니라 오롯이 당신의 삶을 위해 존재하는 집.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어느 가을날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이 은근한 자랑을 꺼냈다. 퇴직을 앞두고 도심 속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이야기였다. 그는 말했다. 이제 부부 둘뿐인데 굳이 큰 집에 살 필요가 없다고. 짐도 줄이고 관리도 편해졌다고 했다. 그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지만 몇 달 뒤 다시 만났을 땐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다. 표정이 지쳐 있었고 목소리도 한 톤 낮아져 있었다. 작은 집이 처음엔 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조용하고 답답하다는 것이다. 식사 공간은 간신히 마련했지만 손님 한 명 오기도 어려웠고 자신만의 공간도 따로 없어 하루 종일 부부가 붙어 있다 보니 사소한 말다툼도 잦아졌다고 했다. 그는 나지막이 이런 말을 덧붙였다. 살기 위해 줄였는데 줄이고 나니 삶이 더 불편해졌다고. 그 말을 들으며 문득 떠오른 게 있었다. 우리가 공간을 줄일 때 정말 필요한 건 면적이 아니라 복잡함과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아닐까? 살림을 줄이는 게 아니라 불편한 구조와 불필요한 요소를 덜어내는 일이 아닐까? 노년의 삶은 더 단순해져야 한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그 단순함이 편안함이 되려면 조건이 있다. 작다고 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예를 들어 아침 햇살이 드는 거실, 따로 여닫을 수 있는 작은 방 하나, 식탁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는 여유, 무릎을 편하게 뻗을 수 있는 의자, 그리고 혼자 있고 싶을 때 머무를 수 있는 조용한 코너. 이 모든 것들이 면적과는 무관하게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기능이 된다. 노년에는 각자의 시간이 더 소중해진다.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서로 다른 리듬을 지닌 두 사람이 함께 지내려면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쉴 수 있는 거리가 필요하다. 가끔은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방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조용히 서로를 배려하며 지내는 것이 훨씬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이건 외로움이 아니라 존중이다. 그렇기에 삶을 담는 집은 절대 작기만 해선 안 된다. 혼자서 모든 걸 수용해야 하는 집이라면 더더욱 공간 안에 나를 위한 온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노년의 집은 더 이상 과시의 대상이 아니다. 누가 봐도 멋지다 할 집보다 내가 봤을 때 안심되고 따뜻한 집이면 된다.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깊은 숨을 쉴 수 있고 밖으로 나갈 땐 또 가볍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공간. 결국 줄여야 할 건 면적이 아니라 복잡한 구조다. 버려야 할 건 과거의 기준이고 남겨야 할 건 지금의 리듬이다. 비워야 할 건 허세이고 채워야 할 건 휴식이다. 살림을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다. 어느 날 문득 방구석에 쌓여있는 옷 더미, 손이 가지 않는 주방 도구, 기억 속에만 남은 장식품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음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이 평온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물건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오히려 여백이 더 많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리고 그 여백이 주는 안정감이 바로 좋은 집의 기준이 된다. 어떤 이는 말한다. 살면서 무언가를 자꾸 덜어내는 건 아쉬운 일이라고. 하지만 지나고 보면 아쉬운 건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들에 둘러싸여 있었던 내 마음이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맞이하는 공간이 점점 더 단순하고 조용해지고 그 안에서 오히려 더 풍성한 삶을 느끼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나이 들어가는 삶의 정수가 아닐까? 집이란 결국 살아가는 방식의 반영이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리듬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이 지향하는 방향에 맞춰 집의 구조를 다시 돌아보는 것. 그게 바로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한 첫 번째 준비다. 거창할 필요도 대단할 필요도 없다. 단지 내가 숨쉬기 편한 구조, 내가 앉을 수 있는 자리, 내가 말없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동선, 그리고 누군가가 와도 부담 없이 맞을 수 있는 공간. 그게 진짜 좋은 집이다. 혼자만의 공간도 있고 함께하는 자리도 있고 버릴 수 있는 용기와 남겨둘 여유가 함께 있는 곳. 그런 집이야말로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패다. 그리 크지 않더라도, 그리 화려하지 않더라도 그 집 안에서는 내가 주인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집 안에서는 내 마음이 더 이상 작아지지 않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그 출발선 앞에 서 있다. 살아온 만큼의 시간만큼 살아갈 시간을 준비하는 길목에서 그 길의 첫걸음은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다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게 비울 건 비우고 남길 건 남기며 내가 살아갈 공간을 다시 나를 위해 준비하는 일. 그것이 진짜 노후를 살아가는 방식이다. 얼마 전 작은 책상 하나를 비우는데 하루가 걸렸다.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놓여있던 서류들, 사진, 메모, 쓸모를 다한 가전제품들, 그것들은 분명 삶의 일부였다. 하지만 지금 그 자리엔 단 하나의 꽃병과 햇살만이 머물고 있다. 공간이 비워지자 마음도 따라 가벼워졌다. 삶이란 결국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덜어내는 과정이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 살아온 시간이 쌓여 만들어진 흔적들이 이제는 오히려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걸 보면서 정리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물건과 관계와 공간을 품었다. 하지만 삶의 방향이 바뀌면 그만큼 가볍게 다시 시작할 줄도 알아야 한다. 노년의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다. 그곳은 살아온 시간과 살아갈 날들 사이에서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마지막 안식처다. 한 공간에 오래 머무르다 보면 집이 익숙해진다기보다 몸이 그 구조에 맞춰 지친다. 오르기 버거운 계단, 빛이 잘 들지 않는 방, 편히 기대 앉을 곳이 없는 좁은 의자, 그런 것들이 삶의 생기를 조금씩 깎아낸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침대에 눕는 시간이 반복되면서 삶은 점점 조용해지고 말수도 줄어들며 움직임도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 모든 것은 공간의 구조와 리듬 때문이다. 공간이 나를 살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의욕도 마음속에서 피어오르지 않는다. 사람은 주변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하지만 그 환경이 나를 지치게 만들기 시작하면 적응이 아니라 소모가 된다. 그래서 늦지 않게 점검하고 조금이라도 변화시켜야 한다. 그게 꼭 이사라는 형태일 필요는 없다. 내가 지금 사는 공간을 내 삶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출발이다. 불필요하게 크기만 한 방보다 몸의 동선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구조가 필요하고, 문을 열면 햇살이 들어오는 곳, 걸어 나가면 말 건네는 이웃이 있는 동네, 생각 없이 하루를 흘려보내지 않도록 작은 목적지를 품은 길목이 있어야 한다. 노년의 삶이란 고립이 아니라 연결의 연습이다. 누군가와 함께 앉아 마주보는 식탁, 잠시 바람을 쐬고 들어올 수 있는 산책로, 점심 한 끼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복지관, 이런 작고 단순한 구조들이 삶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뿌리가 된다. 실제로 오래된 집을 정리하고 비슷한 조건의 공간으로 옮긴 어떤 어르신은 이사를 삶의 전환점이라고 표현했다. 예전엔 시간에 끌려 살았지만 지금은 하루를 다시 짜며 살아간다고 했다.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 공간이 바뀌니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니 삶이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다. 변화는 늘 두려움을 동반한다. 익숙함을 떠난다는 건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 하지만 용기를 낸 사람은 그 변화 속에서 자신을 회복하게 된다. 노년의 집은 젊은 날의 집과 달라야 한다. 성공을 위한 무대도 아니고 아이들을 위한 터전도 아니다. 그 집은 이제 나를 위한 삶의 껍질이며 하루하루를 기분 좋게 감싸주는 외투여야 한다. 그 집에서 식탁에 앉을 때 가슴이 따뜻해지고, 거실을 걸을 때 마음이 안정되며 침대에 누웠을 때 내일이 기대된다면 그 공간은 충분히 제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어디에 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이 나를 놓아주지 않고 내가 그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느냐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남은 수십 년을 달리 살아갈 수 있다. 그 선택이 크지 않아도 된다. 방 하나를 비우는 일, 구조를 조금 바꾸는 일, 걷는 길을 다시 만들어 보는 일. 그런 소소한 변화가 내 삶의 방향을 다시 틀어주기도 한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은 이미 그 출발선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어쩌면 당신의 눈앞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이 하나둘 떠올랐을 것이다. 거실 구석, 조명 아래, 옷장 안, 베란다 한켠. 그 익숙함 속에 불편함을 마주한 순간부터 우리는 달라지기 시작한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공간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었다면 그건 아주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이제는 과거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과 앞으로의 삶을 위한 공간을 그릴 시간이다. 정리하고 정돈하고 다시 구성하는 그 과정이 당신이 삶을 더 단정하고 단단하게 바꿔줄 것이다. 오랜 세월 당신이 지켜온 집이 이제는 당신을 지켜주는 집이 되어야 한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용히 마음속에 스며들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다음 시간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